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영원 회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 오늘은 뭐를 촬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좀 클라이언트한테 자문했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지금 좀 오래된 채권이 있어서 신용정보 회사, 채권 주심 회사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대금을 좀 회수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질문은 이랬습니다. 100에서, 회수가 됐는데, 수수료를 제외하고 회수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당연히, 회수받은 금액을 채권 회수로 보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죠. 다행히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케이스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부 할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이 총 100이 있었는데 20을 할인해주고 그리고 수수료로 주식회사에 30을 준 케이스 따라서 30은 비용 처리 수수료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0을 80 회수됐으니까 80, 100 중에서 20 할인된 금액 80을 회수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20 할인해준 20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20이 세무상 인정 회계처리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20을 이제 못 받는 거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를 잡손실로 해야 되느냐, 대손상각비로 해야 되느냐. 원칙은 뭐 당연히 대손상각비죠.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문제는 이제 세무상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무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제 뭐 폐업을 했다든지 청산을 했다든지 부도 처리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사법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세금계산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채권이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거고 그런 세무상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런 대손 지금의 경우 할인액금액 20을 대손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어떤 그런 세무상의 요건을 만족 안 했을 때 좀 장부상 정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 대손상각비 이러면은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뭐 세무조사 나와도 이거 뭐냐라고 물어볼 거고 그런 경우에 뭐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면 잡손실로 해가지고 좀 안 보이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실무적으로 조금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뭐 사실은 세무상에 뭐 대손사업비로 하느냐 잡손실로 하느냐는 사실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세무상 중요한 거는 그 세무 조건을 만족했느냐. 세무상 조건을 만족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여기서 할인받은 20을 세무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20을 뭐 대손사업비로 했느냐, 잡손실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거는 이제 회계적으로만 중요한 사항인 거죠. 회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감사 받을 때 이제 지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 할인받은 금액. 요거를 조금 이제 제가 카톡으로 하다가 조금 뭐 얘기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추심업체에서 이제 하면서 시오브 친 거죠. 20을 깎아줄 테니 나머지 80을 내놔라. 뭐 이런 게 쇼부를 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추심업체가 어떤 통보서에 그런 내용을 좀 명시한 것 같아요. 이제 할인이라고 표현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세무상 할인 거래처의 이제 대금을 그래 100이니까 20만 깎아주고 80 줘. 20 깎아줄게. 이거는 대손사업비 아닙니다. 접대비입니다. 특별한 뭐 사유 없이 깎아준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접대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대손상업비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든지 이거는 세무조정상의 접대비로 인정받아서 접대비 금액에 이제 포함이 되고 시부인 대상 금액에 포함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겠죠. 다행히 이 회사는
접대비가 크지 않아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뭐 금액도 크지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잡손실 처리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실무상과 이제 원칙상, 그리고 어떤 회사의 의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의도 내지는 전략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이제 얽혀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으로 처리하느냐, 접대비냐, 이런 문제를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도 그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성, 잡손실로 하느냐, 대손사업비로 하느냐,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참 힘든 질문이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할인되는 금액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전년도 잡손실 금액, 올해 잡손실 금액.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그냥 숨기려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잡손실 처리, 대손사업비를 개정을 쓰지 않고 잡손실로 하는 건데, 잡손실이 작년에도 거의 없었고, 올해도 거의 없고, 할인 금액이 막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눈에 탁 튀는 금액. 이거는 잡손실로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 이 관련된 문제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대손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그걸 또 납부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손세액공제가 부가세, 환급받는 우리가 매출세액을 냈고 그거를 회수할 수 없어서 세법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부가세만큼은 회수 못하니 다시 돌려달라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또 그것이 돈이 회수가 될 경우에 당연히 우리 환급받은 금액을 추가로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지금 회수한 금액이 회수한 채권 건이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건이라면 부가세를 차후에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도 좀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 케이스가 뭐 추심업체에 의한 추심이 건이지만 대손 그리고 장기 채권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는 케이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대선에 대한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수되었을 때 그 대선세액 공개를 받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장기채권 회수 시에는요. 그리고 회계 처리, 잡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이냐, 대선 상각비로 처리를 할 것이냐의 어떤 적극적인 판단,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했는데 좀 짧게 10분이 안 됐네요. 뭐 대선에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뭐 제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